2013년 5월 15일 미국 메인주 한 어머니가 TV에 나와 고등학생 딸이 귀가하지 않고 있다며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15살 된 딸 니콜 케이블은 명량한 소녀였습니다.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많고 가정에서도 착한 딸이자 어린 동생들과 잘 놀아주던 좋은 언니였습니다. 5월 12일은 미국 어머니의 날이었던 5월 둘째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가족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니콜은 어머니에게 손수 만든 카드를 드리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가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잠자리에 들 때쯤 니콜이 브라이언을 잠깐 만나고 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늦은 시간이라 걱정이 되었지만 니콜은 금방 다녀온다고 했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어머니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간밤에 니콜이 집에 안 들어온 것입니다. 니콜의 어머니는 13일 오전 8시 반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실종 전단을 만들어 뿌리며 언론에 호소했고 500명 가까이 되는 지역 주민들이 니콜을 찾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경찰은 니콜의 친구 중 누구도 그날 니콜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어머니는 분명 브라이언이라는 이름을 들었다 했지만 그녀의 학교 친구 중엔 그런 이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페이스북에서 만난 친구 이름 같다고 했습니다. 니콜은 방과 후 대부분의 시간을 소셜에서 보냈습니다. 특히 그녀가 즐겨보는 것은 페이스북이었고 니콜의 계정을 확인한 경찰은 그녀가 많은 온라인 친구와 대화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브라이언 버터필드라는 인물을 찾아냈습니다. 20살의 브라이언은 니콜과 페이스북 친구가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많은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둘의 메시지에서 5월 12일 밤 브라이언이 마리화나를 주겠다며 만날 약속을 한 것이 확인됩니다. 경찰은 즉시 브라이언의 신상을 확인하고 그를 찾아 니콜의 행방을 묻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언은 니콜을 알지도 못하며 12일 밤에 알리바이도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역시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었지만 경찰이 확인해보자 니콜과 주고받은 메시지는 없었으며 그들은 페이스북에서 친구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브라이언을 사칭해 니콜에게 접근한 것으로 판단했고 페이스북 회사에 가짜 브라이언 계정의 IP 주소를 요청합니다. IP 주소는 메인주의 한 가정집이었고 이 집엔 20살의 카일 듀베라는 남자와 부모님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카일은 장애인을 돌보는 시설에 근무하는 청년이었고 4살 된 딸아이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를 만났을 때 얼굴에 긁힌 상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일하는 곳에서 담당하는 환자에게 당한 것이라며 상처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언을 사칭해 페이스북을 사용한 것과 니콜에 대해 추궁하자 그는 금세 무너졌습니다. 카일은 지난해인 2012년 페이스북을 둘러보던 중 우연히 니콜을 알게 되었고 호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둘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고 니콜은 카일의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며 둘은 온라인 친구가 됩니다. 당시 카일은 이미 여자친구와 3살 배기 딸도 있었지만 그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니콜에게 흑심을 갔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어느 정도 친해졌다 생각한 그는 오프라인에서 만날 것을 제안했고 니콜은 흔쾌히 수락합니다. 그리고 곧 둘은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실제로 보자 카일은 니콜에 대한 욕망이 더 커졌지만 니콜은 카일에게 이성적인 감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카일은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니콜에게 입맞추려다 거절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일로 둘은 어색해졌고 니콜은 그를 피했습니다. 페이스북에서도 자신의 메시지에 답하지 않는 니콜을 보며 카일은 어떻게든 다시 그녀에게 접근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였던 브라이언 버터필드를 떠올렸습니다. 카일은 페이스북에서 브라이언 버터필드라는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고 브라이언이 게시한 사진을 캡처해 브라이언의 모습을 한 채 니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 니콜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브라이언을 사칭한 카일은 니콜과 대화하며
그녀를 꿰어낼 생각만 했습니다. 마침내 5월 12일 밤 만남을 약속했고 카일은 아버지의 픽업 트럭을 빌려 니콜의 집 근처 도로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이미 복면으로 얼굴을 가렸고 한적한 도로 끝에 니콜이 나타났을 때 그녀를 붙잡아 트럭의 뒷좌석에 밀어넣었습니다. 놀란 니콜은 저항하며 그의 얼굴을 할퀴어댔고 밀쳐내려 애썼지만 맞서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카일은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때리며 덕테이프로 그녀의 눈과 손과 입을 막습니다. 기절한 듯 조용해진 그녀를 눕히곤 다급히 숲으로 향합니다. 2013년 5월 20일 밤 수색견은 숲의 입구에서 니콜의 것으로 보이는 옷가지와 신발을 찾아냈습니다. 숲 안쪽으로 더 들어가자 드디어 나뭇잎에 덮인 알몸 상태의 니콜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니콜의 몸엔 구타의 흔적으로 보이는 멍 자국이 눈에 띄었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던 니콜의 가족은 소식에 주저앉았고 니콜은 즉시 부검실로 옮겨졌습니다. 멍을 제외하면 니콜의 몸 상태는 야외에 알몸으로 버려졌어도 깨끗했습니다. 부검 결과 니콜은 산소 부족으로 인한 질식사로 확인되었고 니콜의 손톱 밑에선 타인의 DNA가 나왔으며 이는 카일의 것과 일치합니다. 카일은 니콜의 시신 발견 소식과 DNA가 일치한단 말을 듣곤 절대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억울해했습니다. 그는 단지 그날 밤 성폭행만 할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기절한 니콜을 데리고 숲에 도착해서 그녀를 확인했을 땐 이미 숨을 쉬고 있지 않았습니다. 카일은 당황했지만 자신을 핥힌 것이 떠올라 차에 있던 작은 칼로 니콜의 손톱 밑을 긁어냈습니다. 그리곤 덕테이프를 모두 잘라 떼어내고 혹시나 자신의 흔적이 남았을까 싶어 니콜의 옷 또한 모두 벗겨냅니다. 그는 땅을 파지도 않고 주변의 나뭇잎을 쓸어 모아 니콜의 시신을 덮어둔 채로 숲을 떠났습니다. 차를 타고 오면서 그는 창문을 열어 니콜의 소지품들을 모두 창밖으로 던집니다. 이후 니콜의 실종으로 마을이 떠들썩해지자 그는 뻔뻔하게도 자신의 실제 페이스북 계정에 니콜의 실종을 공유하며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2015년 3월 카일 듀벤은 니콜 케이블을 납치하고 살해한 혐의로 6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그는 끝까지 죄를 뉘우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니콜의 사건으로 학교와 언론에서는 온라인이 항상 안전한 곳은 아니라는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